멕시코가 아시아산 수입품 대부분에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해 충격을 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나라에 타격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베이징은 이 조치에 분노하며 불공정하고 해롭다고 반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중국의 주요 교역국이 글로벌 무역 전쟁에서 미국 쪽으로 기운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멕시코가 단순한 고객이 아닌 관문이며 이 영상에서 관문이 닫힐 수도 있음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2018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시작 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2일기 때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해 베이징에 큰 문제를 안겼습니다. 그때부터 중국은 관세를 피할 대체 경로를 찾기 시작했고 멕시코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있어 최적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제품을 수입하는 것도 가능했기 때문에 중국은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플라스틱, 섬유, 기계류 등 대량의 상품을 멕시코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보통 멕시코에서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용어로 멕시코에서 제조의 마지막 단계를 진행해서 멕시코산 라벨을 붙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품들 중 상당수가 미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은 멕시코의 최대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멕시코는 2024년 중국에서 1,300억 달러어치 상품을 수입해 2017년 800억 달러 미만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한편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수입국으로 중국을 대체했지만 실제로는 이 중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멕시코를 통한 미국 시장의 우회로는 중국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역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멕시코는 미국으로 가는 우회로를 넘어 자체적으로도 중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였습니다. 멕시코 소비자들이 중국산 제품을 더 많이 사기 시작하면서 10년 전만 해도 멕시코 전시장에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전시될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BYD 등 중국 브랜드가 어디서나 보이며 멕시코는 중국 기업에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들 기업은 인력 부족과 임금 상승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멕시코에서는 임금이 약 20% 더 낮고 노동력도 훨씬 풍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투자하고 공장을 짓고 조립 라인을 옮기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 관점에서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런 공장들은 중국이 멕시코산 제품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하지만 이익은 여전히 중국으로 갑니다. 멕시코가 베이징에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관세 정책은 큰 타격이었습니다.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문이 닫힌 것이었고 그 영향은 즉시 나타나 판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높은 관세는 제품 가격 상승뿐 아니라 전체 수요까지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산 자동차가 갑자기 50% 더 비싸진다면 유럽이나 미국산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더 이상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둘째, 멕시코에 투자한 중국 기업들은 올해 힘든 시기를 겪을 것입니다. 공급망 붕괴로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미국행 수십억 달러 우회로가 막힌 듯합니다. 문제는 왜 멕시코가 이런 관세를 도입했느냐는 점입니다. 겉보기엔 멕시코가 무역 파트너가 많을수록 좋아 보이지만 중국의 5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멕시코에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여러 복잡한 배경이 있습니다. 멕시코는 이 관세가 자국 산업 보호 목적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멕시코는 중국산 저가 수입품이 국내 시장에 피해를 준다고 하며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멕시코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역대 최대인 1,200억 달러로 중국이 멕시코에 1,200억 달러 더 많이 판매했다는 뜻입니다. 무역 적자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경우에는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임금이 중국보다 더 낮은 멕시코가 오히려 중국 시장에 더 많은 제품을 수출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멕시코가 정당하게 불만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 게임을 공정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복 경제학으로 세계 무역을 조작해 자국 경제를 키우는 전략입니다. 이 관세로 멕시코는 드디어 정책에 방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멕시코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습니다. 무역 격차 확대에 대한 분노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일자리를 원해 관세를 이상적 도구로 여기며 중국과 경쟁하려 합니다. 하지만 멕시코가 관세를 시행한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베이징은 이를 미국 주도 정책으로 보며 이는 사실과 거의 같습니다. 멕시코는 워싱턴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멕시코에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수십 년에 걸쳐 그렇게 형성되었습니다. 20세기 내내 멕시코는 자국 시장에 의존하며 외부 경쟁자로부터 산업을 보호했습니다. 일부 산업은 괜찮았지만 전체 경제는 침체되었고
일자리는 충분히 빨리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많은 가정의 임금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멕시코는 힘든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국 시장만으로는 나라 전체를 성장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큰 성장을 원한다면 멕시코는 더 큰 구매자가 필요했습니다. 멕시코에게 다행히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구매자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육로 국경이 있기 때문에 광활한 바다를 건너는 것에 비해 운송이 빠르고 저렴합니다. 이 속도는 제조업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연이 적고 저장 공간이 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공장들이 더 촘촘한 일정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92년에 멕시코, 미국, 캐나다의 지도자들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즉 나프타라는 획기적인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세 나라는 무역 투자 장벽을 없애 북미를 하나의 대형 무역 블록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즉시 멕시코는 북쪽으로 수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경제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특히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공장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공장들은 자동차, 전자, 가전, 산업용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많은 공장들이 미국 공급망에 맞춰 설계되어 부품과 미완성품이 생산 과정에서 여러 번 국경을 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멕시코는 북미 생산체계의 핵심 기지가 되었습니다. 멕시코는 수출의 상당 부분을 북쪽으로 보내는데 수출 달러의 약 5분의 4가량이 그렇습니다. 멕시코와 미국은 서로의 최대 무역 파트너입니다. 최근 양국 간 무역액은 한 해에 약 8,4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참고로 멕시코 전체 GDP는 1조 8,600억 달러입니다. 이 말은 미국과의 관계가 멕시코의 일자리, 경제성장, 그리고 일상적인 상품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다시 중국 이야기로 돌아가서 만약 멕시코가 일부 중국산 수입품을 잃게 되면 가격이 오르고 일부 공장들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멕시코가 미국 시장 접근을 이르면 경제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멕시코가 감수해야 할 구조입니다. 세계 무역이 평온할 때는 멕시코가 중국과 미국 모두와 협력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무역이 경쟁이 될 때는 멕시코가 어쩔 수 없이 미국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 워싱턴과 베이징이 본격적인 무역 전쟁에 돌입하면서 그 압박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미국은 공급망 확보와 중국 영향력 제한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멕시코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멕시코가 무역의 허점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멕시코가 무역 전쟁을 지지하거나 자유무역협정이 폐기돼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 관리들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고 2025년 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캐나다, 멕시코와 무역 전쟁을 시작하며 두 나라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2020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멕시코 캐나다 어그리먼트 무역 협정 덕분에 대부분의 무역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무역 전쟁에서 우리 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미국 시장에 대한 무관세의 접근권을 잃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역 전쟁이 멕시코에게 나쁜 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반대가 진실이었습니다. 미국도 중국의 제조업을 대체하기 위해 멕시코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과거의 스마트폰부터 가구, 의류까지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해왔습니다.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하면서 제조업을 다른 곳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공장, 노동력, 이상적인 위치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인 선택지입니다. 또한 미국 고객을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잘 아는 기존의 비즈니스 커뮤니티도 갖추고 있습니다. 관세 측면에서 미국 시장에 적합한 선택지입니다. 멕시코의 실질 관세율은 약 4.7%로 중국의 37.1%와 전 세계 평균 약 10%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위험이 덜합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글로벌 무역 연결망은 날이 갈수록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인식해 제조업을 소비자 가까이 이전하는 니어쇼어링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어쇼어 컴퍼니라는 매우 성공적인 회사가 이를 촉진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과 멕시코 제조업체 사이에서 중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분명합니다. 2025년 멕시코 수출 경제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며 미국은 중국 대신 멕시코에서 더 많은 상품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에 따르면 미중 무역 적자 감소분의 25%가 멕시코로 갔다고 합니다. 즉 중국이 잃은 수출 달러의 4분의 1이 미국 남쪽 이웃 멕시코로 갔다는 의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멕시코가 이 새로운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승자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세 조치는 멕시코가 무역 전쟁에서 미국 편에서 이익을 얻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멕시코는 미국에 종속적으로 보이길 원치 않지만 이런 기회가 자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멕시코가 워싱턴을 선호하는 이유는 미국이 멕시코 수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멕시코를 제품을 미국에 밀수하는 경로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 큰 교훈이 됩니다. 결국 미국의 뒷마당은 결코 외부에 개방된 적이 없었습니다.